여러분, 혹시 수업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활동지를 나눠주자 갑자기 바닥에 들어눕거나 소리를 지르며 교실 분위기를 어렵게 만드는 학생을 만난 적이요. 교사가 안 돼, 그만해 라고 말하지만 학생은 멈추지 않고 소리를 계속 지릅니다. 결국 교사는 활동지를 포기하고 학생은 잠시 쉬게 하죠. 지쳐버린 교사의 모습, 그리고 여전히 소리를 지르며 버티는 학생,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행동 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 행동을 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은 그 방법, 대체 행동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현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긍정적 행동 지원을 활용해 학생들이 문제 행동을 줄이고 더 적절한 행동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교수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 행동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대체 행동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나요? 대체 행동은 기본적으로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하지 않고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교체 기술입니다. 문제 행동과 동일한 목적을 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돕는 대안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대처 및 인내 기술입니다. 이 유형은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을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일반적인 적응 기술입니다. 전반적인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켜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각각의 대체 행동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사례를 통해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좋아요. 실제 사례를 통해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전략은 교체 기술이에요. 학생이 문제 행동을 통해 얻으려는 목적은 그대로 유지하되 더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수학 시간만 되면 A 학생이 책상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큰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보였어요. 교사는 학생을 달래보기도 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도 했지만 결국 진정시키기 위해 과제를 치워줬죠.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학생은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두드리면 어려운 과제가 없어지는구나 라고 학습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오히려 문제 행동이 강화되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교체 기술로 쉬고 싶어요를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모델링과 언어적 촉진을 통해 손들기 동작을 통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쉬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도움 카드로 연습하게 했어요. 그리고 쉬고 싶다는 표현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어렵구나. 그래요. 조금 쉬었다가 해볼까요? 혹은 도와달라고 표현해줘서 고마워. 같이 해볼까? 와 같은 반응이었죠. 얼마 후 학생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고 도움 카드를 들어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문제 행동은 점점 감소하고 교사는 필요한 도움을 바로 제공할 수 있었죠. 문제 행동이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체된 거네요. 맞아요. 이렇게 교체 행동을 교사할 때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학생이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 적은 노력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행동이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다면 학생은 굳이 대체 행동을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익숙한 문제 행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면 학생이 원하는 것을 바로 얻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대처 및 인내 기술이에요. 학생이 원하는 걸 바로 얻지 못하더라도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예를 들어 급식 시간에 줄을 서지 못하고 앞으로 뛰어드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한테는 기다리는 게 정말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학생이 기다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해 주었어요. 숫자를 세며 심호흡을 하거나 작은 장난감을 쥐어 불안감을 줄이도록 했죠. 또 시각적 타이머를 활용해 기다리는 시간을 명확히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기다린 후에는 즉각적인 칭찬이나 보상을 제공했죠. 지금까지 정말 잘 기다렸어 와 같은 말이었어요. 반복적인 연습 끝에 학생은 점점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고 문제 행동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학생도 변경이 어렵거나 변화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는지 알게 되었지요.
기다리는 동안 구체적인 행동을 제공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어떤 기술이 있나요? 마지막은 일반적인 적응 기술입니다. 의사소통, 시간관리, 사회적 기술처럼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기술을 미리 가르쳐서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지요. 한 학생이 친구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엉뚱한 소리를 내거나 장난치는 행동을 보였어요. 사회적 관심을 얻기 위한 행동이었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적절하게 관심을 표현하는 사회적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거 같이 해볼래? 나랑 이야기할래? 와 같이 또래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또래의 의사를 묻는 연습을 시켰고, 친구의 이름을 부르거나 친구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고 말하기를 연습했지요. 학생이 적절한 방식으로 친구와 대화하자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예를 들어, 너랑 이야기하니까 재밌다, 같이 하니까 더 좋아 같은 말로 반응하며 대화를 이어갔죠.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관심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되자 굳이 문제 행동을 하지 않아도 관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문제 행동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사회적 기술 하나로도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맞아요. 이런 적응 기술은 문제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커요. 이렇게 학생이 올바른 방법으로 친구의 관심을 얻는 경험을 하면서 굳이 문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학생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기 전에 더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겠네요. 네, 정확해요. 이것이 바로 PBS에서 강조하는 긍정적 행동 지원의 핵심입니다. 선생님, 오늘 이야기 정말 유익했습니다. 단순히 문제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더 적절한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세 가지 전략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교체기술 교수를 통해 학생이 문제 행동으로 얻으려는 것을 더 적절하고 효과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둘째, 대처 및 인내 기술 교수를 통해 학생이 원하는 것을 바로 얻지 못할 때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연습 기회를 제공하고, 셋째, 일반적인 적응 기술인 사회적 기술이나 일상생활 기술을 통해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전략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지도하면 교실 분위기도 더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많은 교실에서 이러한 전략을 적용한 후에 문제 행동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더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경험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막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유형인 교체 기술부터 일관성 있게 반복하여 교수해 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 대체 행동을 가르쳤는데도 학생이 계속 문제 행동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대체 행동을 가르쳤다고 해서 바로 문제 행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점검할 부분이 있어요. 우선 보상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학생이 대체 행동을 했는데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다시 문제 행동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초기에는 대체 행동을 할 때마다 즉각적이고 확실한 보상을 제공해 주세요. 그리고 대체 행동이 정말 학생에게 쉽고 실현 가능한 행동인지 살펴보세요. 대체 행동이 너무 어렵거나 불편하면 학생은 다시 익숙한 문제 행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셋째, 문제 행동이 여전히 강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할 때 주변에서 관심을 주거나 원하는 걸 주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문제 행동이 더 편리하고 빠른 방법이 된다면 대체 행동을 배워도 학생들이 기존 행동을 유지하려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대체 행동이 더 쉽고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되도록 환경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교체 기술로 쉬고 싶어요를 배운 학생이 매번 쉬고 싶어요만 반복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도 정말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에요. 처음 교체 기술을 가르칠 때는 학생이 쉬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면 바로 쉬게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학생이 이 방법이 통하는구나 라고 배울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쉬는 시간을 줄이고 학습 활동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1분 쉬기 후 1분 학습을 했다면 점차 1분 쉬기 후 2분 학습으로 차근차근 늘려가는 것이죠. 과제의 양과 난이도도 조금씩 조절하면서 학생이 부담 없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이 좋아하는 활동을
과제 후 보상으로 제공해 학습의 동기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학생이 내재적인 동기로 학습을 이어가도록 유도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학생이 학습 활동에 조금이라도 참여했다면 진심 어린 칭찬을 잊지 마세요. 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말 열심히 했구나. 멋진데? 같은 말이 학생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한 가지 실천 과제를 드리고 싶어요. 학생이 문제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능을 분석해 보세요. 학생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무엇을 얻고 있고 얻으려고 하는지를 고민해 보고, 그렇다면 대신 어떤 대체 행동을 가르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은 대체 행동 교수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강조하는 것보다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지 고민해 보는 과정이 중요하군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작은 실천들이 교실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교실에서 흔히 겪는 상황들이었는데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더 적절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